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연구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특히 이 영상 주로 시청하시는 대학원생들한테는 연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연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이 대학원생들한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몇 가지 중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대학원생들한테 연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학원 생활에서 연구는 정말 숙명과도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학원생은 연구를 위해서 계속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또 생활하는 그러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대학원생들한테 연구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생들한테 연구는 그 중요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연구를 잘 못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 생활을 잘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과연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또 이야기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연구는요, 대학원생들한테는 저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듣는 코스웍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서, 연구로 규결되는 거기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코스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많이 들으시게 되죠. 그 중에서는 전공 수업도 듣고요, 또 연구법 수업도 듣게 되고, 또 연구법도 또 양적 연구법, 질적 연구법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또한 세미나 수업도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한 지식을 심화적인 학습을 하시게 되고, 그거의 목표는 뭐냐? 결국 연구. 그게 하나의 결과치로 나타나는 것이 졸업 논문 아니겠습니까? 졸업 논문은 바로 연구를 통해서 구현되는 실적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5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의 첫 번째 잘하기 위한 과정은 바로 읽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못하면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또 쓸 수 없으면 논문 불가능하죠. 연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읽기라는 것은 뭐냐? 읽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하고 또 이걸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깨닫게 되는, 이러한 첫 번째 단추가 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공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전공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게, 반드시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내가 체크를 해놓고 다시 읽고 반복적으로 읽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전공책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들, 논문 자료들, 또 요즘 또 굉장히 많이 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출처들, 소스들, 통계치 같은 경우를 같이 놓고 보라고도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텍스트북을 쭉 읽을 때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이런 통계치를 보면 이래서 이런 얘기가 있구나. 또는 조금 더 쉬운 형태의 분석이 된 유사 논문을 보면 이런 맥락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훨씬 수월하고요. 근데 읽다가도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통계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우리 양적 연구다. 그럼 통계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죠. 그땐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쉬운 통계책부터 보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자꾸 우리가 반복적인 학습하는 것이 연구에서 읽기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읽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 1단계로 읽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단계입니다. 2단계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생각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도 하고 기록도 하는데요. 읽은 다음에 여러 가지로 메모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들 그 메모지를 좀 포스트잇을 써도 좋고 또는 대학 노트를 써도 됐고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기록을 좀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잘 지도하고요. 근데 읽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읽은 것들이 금세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읽은 것을 메모한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요 지식이 내 연구에 이렇게 필요하구나. 요 지식을 내가 잘 모르는데 추가 자료를 조금 더 얻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이 연구를 조금 더 해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생기는 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읽은 다음에 해주고 이런 것들 내가 한 번 더 연구해볼까? 이것도 좋은 생각이거든요. 이 두 번째 스텝까지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는 중요한 게 바로 분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분류 작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읽은 것과 생각한 것들을 갖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연구하지라고 내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읽은 것들을 소위 말하는 구획을 나누는 거죠. 제가 전공하는 뭐 여가나 레저 비즈니스 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비스에 대한 품질 연구들 한 꼭지, 고객에 대한 만족들 한 꼭지, 그 다음에 다시 재구매에 대한 성향에 대한 거 한 꼭지, 그 다음에 이 브랜드에 대한 애호도 또는 충성도에 대한 거 한 꼭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놔요. 그 분류라는 것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우리가 노트에다 적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스크랩하라고 좀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구점 가면 굉장히 많이 파는데요.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거기 보면은 파일에 최소 20개 또는 4개 정도의 클리어 파일을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적은 것 또는 타입 붙인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꽂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다 또 견출지도 붙여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충성도에서도 프로야구에 대한 거구나, 이거는 우리 골프 용품에 대한 거구나, 이거는 우리 테마파크에 대한 주제구나, 이렇게 구분을 쭉 지어 놓게 되면요, 뭐가 되죠? 나중에 나 요번에 테마파크 그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에 대한 연구 한번 해볼까? 그럼 내가 그 정리한 거 쫙 가져오면 요게 테마파크는 요런 연구가 있었구나. 그럼 내가 메모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중요하게 적었던 키워드에서 요 논문을 보라고 나왔고 요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나는 요걸 다시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두 번째 파일에 있던 걸 다시 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분류를 하면서 생각을 다시 이어져 나가는 과정이 연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주제를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또는 주제들을 새롭게 세분화하는 역할도 이 분류 작업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그 소비자 만족,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여기서 다시 나눠지죠. 만족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비에 대한 만족, 공원에 대한 만족, 무슨 만족, 이런 식으로 만족도를 또 구분화 짓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요 원래 기본적으로 나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연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요, 고객이 만족할 확률이 높은데 특수한 영역들, 코로나19, 코비드-19 시대에는 거꾸로 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이 만족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품질과 상관없이 고객이 서비스 품질이 좋은데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한 이 욕구 자체가 실내보다는 실외,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더 선호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실내 서비스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 만족도 떨어지거나, 이러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제가 견출지 붙여놓은 걸 다시 체크해서 우리가 일반적 관계가 기각된 건 이런 게 됐구나 라고 다시 정리해 놓는, 이런 것들이 내가 연구할 때 논의점이나 논문을 좀 더 정교하게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면요. 파일은 파일대로 놔두고 저는 그 다음에는 엑셀로도 정리합니다. 주제별로 엑셀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기각됐던 내용들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연구는 서론부터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결론, 논의, 생각하는 대로 우선 써 나가면서 다시 서론 쓰는 게 맞을까요? 저는요, 서론부터 논문 쓰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는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서론부터 논문을 너무 철저하게 쓰려다가 나중에 논문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서론은 그냥 얼개만 써놓으세요. 얼개. 보통 서론이 그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는 패러그래프가 5개, 6개 들어가거든요. 크게 요 패러그래프에 들어가는 핵심어 5개, 여기 4개, 여기 그 다음에 연구 제안점에 3개, 이런 식으로만 크게 여러분들이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꼭 회의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이게 왜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읽기, 생각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디어가 팍팍팍 떠올라요. 그때 짝짝짝짝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결과치를 갖고 나와 결과치와 마주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세요. 그 다음에 논의와 결론 쓸 것을 정리하면서 내 결론 파트와 내가 설정했던 연구 문제가 맞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구 문제 설정한 게 잘못 나가서 목포 가려다가 삼천포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주제, 제가 설정한 제목이 누구나 우수 연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글 다듬기와 다시 생각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 글을 다듬어요. 글을 다듬을 때 중요한 게 아까言った 로직해야 됩니다. 로직하다는 건 논리적이라는 거죠. 서론과 결론이 맞아야 돼요. 서론의 연구 문제 3개, 결론의 연구 문제 3개, 분석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 얼개의 균형감이라는 얘기를 전 좋아하는데 이걸 맞춰 나가셔야지 좋은 논문이 되고 좋은 연구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설정했던 연구 문제와 가설들에 대한 것이 꼼꼼히 다 됐나? 제가 논문을 지도하다 보면 가설은 11개인데 부족한 거를 쓰다가 유의한 차이가 안 나왔거나 또는 가설 기각됐다고 그래가지고 8개만 쓰는 그러한 그 결과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또 수정을 해주고 또 다시 그 대학원생과 상의를 하는데요. 그걸 꼼꼼히 자기 체크해야 돼요. 전 요때 그 여러분들이 쓰실 게 형광펜이나 또 색연필 같은 걸 꼼꼼히 하나 체크하고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지우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논문이 균형감 있는 논문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바로 이 5번째 스텝 마지막은 여러분들 다 글을 쓴 다음에 그 연구모를 갖고 여러분이 쭉 말로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 밀레니엄 이후로 사회 구성원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읽었는데 많이 높아졌다? 굉장히 높아졌다? 뭐가 좋지? 부사를 쓰는 게 나? 형용사적인 이게 좋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척척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한 다음에 수정하게 되는 작업을 거치면요, 내 글이 굉장히 멋있어져요. 그리고 내 연구가 아주 좋아진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5가지 우수 연구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뭐 수많은 연구를 했고 또 지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우수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수 연구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멋있게 좋은 연구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적 역량을 1단계, 2단계 넓히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